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눈밑지방 수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의 눈밑지방이 비대칭으로 있는 중년 여성의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눈밑지방이 있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양쪽의 눈밑지방 모양이랑 크기가 달라요. 일단 왼쪽은 눈밑지방이 많이 드러나 보이고 그 밑으로 고랑도 꽤 많이 패여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보면 눈밑지방 양이 별로 많아 보이지 않고 고랑도 별로 깊어 보이진 않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오른쪽만 갔다 그러면 여기는 요 고랑에만 살짝 필러를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눈밑지방 양이 꽤 많이 나와 있고 고랑도 많이 패여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냥 여기 눈밑지방 양이 오른쪽이랑 비교해서는 많이 드러나 보이긴 하지만 고랑이 워낙에 깊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필러만 채워 넣어서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왕 이렇게 눈밑지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수술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도 혹시 고랑이 남아 보이면 그때 돼서 이제 거기에다 필러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자, 눈밑지방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눈을 위로 쳐다보는 모습을 봤는데, 눈을 위로 쳐다봤더니 원래 많이 드러나 있던 왼쪽의 눈밑지방은 그대로 많아 보이는데 오른쪽도 생각보다는 눈밑지방의 양이 많은 편으로 보여요. 고랑은 물론 왼쪽이 더 깊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필러만 넣어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눈밑지방 양이 양쪽 다 많이 있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눈밑지방이 더 나올 걸 생각하면 일단은 먼저 수술을 하고, 그리고 고랑이 남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필러 치료를 하는 게 더 추천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런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결막절개를 통해서 이제 눈밑지방 수술을 했고, 이 사진은 바로 다음날 사진입니다.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고 부어 보이지만 크게 많이 티가 나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한 2-3일 안에 수술한 티는 거의 안 나게 되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수술 후에 대략 이 정도밖에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제 나온 사진은 수술 후 6주가 된 사진이고, 불룩하게 있던 눈밑지방은 양쪽 다 없어졌습니다. 오른쪽도 눈밑지방도 없어지고 약하게 있던 고랑도 없어졌고, 특히 눈밑지방 양이 많이 드러나 보이고 고랑도 깊었던 왼쪽도 이렇게 평평해졌습니다. 평평해지긴 했고 약간 눈밑이 어두워진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약간 더 어두워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라 몇 달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집니다. 왼쪽은 보면 여기 약간 아직도 고랑이 남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는 살짝 필러를 추가로 집어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위로 쳐다본 모습에서도 역시 오른쪽은 평평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왼쪽은 평평해졌지만 아직도 약간 고랑이 남아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거를 전후를 같이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불룩하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평평해졌고, 애교살이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이면서 훨씬 더 선명한 인상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은 눈물 고랑이 보이진 않지만 왼쪽은 이렇게 약간 아직도 고랑이 남아 보이고, 눈을 위로 쳐다봤을 때 특히 이 고랑이 약간 더 드러나 보입니다. 왼쪽. 자, 옆에서 본 모습도 보면 불룩하던 눈밑지방이 없어지고 고랑도 옅어지고 애교살만 조금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자, 오른쪽 눈밑도 보면 불룩하던 지방이랑 눈물고랑, 광대고랑이 다 없어지고 평평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정면에서도 약간, 그리고 위로 쳐다볼 때도 드러나 보이는 이 고랑 부분은 필러 주입을 통해서 간단하게 좋아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주름이 약간 늘어난 게 보이는데 이런 늘어난 잔주름은 모자이크 레이저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 눈밑 지방이 양쪽이 짝짝이로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뭐 양쪽이 다른 경우에 뭐 필러를 먼저 할 것인가, 수술을 먼저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더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양쪽 눈의 눈밑 지방이랑 고랑의 모양이 다른 경우에 눈밑 지방과 고랑 때문에 생긴 비대칭이라면 수술을 하면서 대략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 둘레근이나 바깥에 피부 늘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경우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수술만으로 그 대칭을 완전히 맞추긴 힘들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수술하고 나서도 이렇게 고랑에 대해서 필러를 할 거면 뭐하러 수술을 하는가, 그냥 바로 필러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눈밑 지방 왼쪽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눈밑 지방이 있는 부위 아래로 펴 있는 여기 고랑만 필러를 채우면 물론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불룩해진 눈밑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평평해지기 때문에 애교살도 더 드러나 보이지 않고 약간은 밋밋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고랑의 깊이도 훨씬 깊기 때문에 필러가 들어가는 양도 훨씬 많이 들어가게 돼요. 반면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만 필러를 집어넣으면 일단 위에 있는 불룩한 지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도 애교살이 드러나고 전혀 밋밋해 보이는 인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랑의 깊이도 훨씬 얕기 때문에 필러 양도 아주 조금만 들어가고요. 간혹 이제 눈밑 지방 양이 너무 적은데 고랑만 많이 깊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대신에 먼저 필러를 선택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눈밑 지방이 명확하게 보이고 고랑이 깊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필러를 먼저 하는 것보단 수술을 먼저 하고 필러를 하게 되는 것. 수술을 먼저 하고 나면 필러를 굳이 안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대칭의 눈밑 지방이랑 그리고 눈밑 지방 수술 후에 남은 고랑에 대한 필러를 먼저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수술 후에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이런 분들 사진을 조금 더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